2017년도에 얼마나 성장했어요? 30% 성장했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성장이라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30% 성장했다는 건 대단하거든요. 우리 2017년도에 유산화 사업자들 중에서 그 가상화폐 쪽으로 빠져나갔다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의 안 들어봤죠. 그러니까 유산화가 저력이 바로 그거예요. 유산화는 엄청 그 이제 안정적인 회사고요. 사업자들이 요동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가상화폐 같은 거 사람들이 눈을 안 돌린다는 거죠.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회사 여러분들이 선택한 회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이제 여성들 이렇게 명품백 그 이제 메고 다니면 막 그 발걸음도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명품 같은 거 안 좋아하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수많은 회사를 갖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내가 유산화 사업한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아마 힘이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이게 뭐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유산화가 그 우리 국내 그 이제 순위 10등 안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뭐 이제 1, 2년 안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올해가 몇 등이라서 그냥 12등을 했어요. 근데 11등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당연히 10등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데 이제는 이제 그 다른 네트워크를 하는 분들이 유산화를 무시 못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세요. 내가 유산화 사업하고 있다는 걸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산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흠잡을 게 없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안티유산화 쳐보시라고요. 거의 없어요. 안티유산화라고 가끔 뜨는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유산화는 잘 알지도 못하고 네트워크 자체에 대해서 안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싸잡아서 유산화도 그렇게 안티를 부리는 것이 유산화가 뭐가 잘못됐다고 안티를 부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실은 그 대단한 회사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도 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부심 갖고 사업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왔으니까 하나쯤 이제 팁을 드리고 내려갈게요. 우리가 사업을 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사업 잘하는 방법. 다들 이거 알고 싶죠. 저도 알고 싶고요. 다들 사업하는 이제 잘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제 그 김병수 사님 맨날 셀프 리더 얘기하잖아요. 셀프 리더. 저는 거기에 정답했다고 해요. 셀프 리더. 내가 셀프 리더가 됐을 때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사실 유산화는요, 100% 다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장담할 수 있거든요. 100% 누구나 다 100%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100% 실패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건 뭐냐면 정확하게 그 성공자들이 제시한 길로 가기만 하면 다 성공한다고요. 근데 대개가 다 그 길을 못 가요. 저도 이제 수많은 파트너들과 같이 일을 해보지만 그 안내하는 길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공자들이 제시한 길로만 정확하게 따라가면 100% 성공한다. 사실 최근에 이제 유산화에서 다이아몬드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는데요. 이분들의 과거 직업을 한번 보시라고요. 직업이 뭐였었냐고. 산모도우미, 그죠? 캐디 하셨던 분도 있고요. 건설회사 직원도 있고요. 또 뭐 이제 그 피부관리 사업 하던 분도 있고요. 또 이제 화장품 판매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었다고요. 이런 분들이 다이아몬드를 간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익이요? 유산에서 2,500에 3,000원 한 달이요. 이거 보통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건가요? 꿈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걸 달성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걸 달성했을까요? 그분들이 만약에 전처럼 그냥 그 건설회사 직원으로 남아 그 마인드로 그냥 일을 했다고 하면 이 자리 절대 못 가겠죠. 그죠? 근데 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요. 이분들이 유산안에서 함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함께. 혼자 일을 하지 않고 함께 일을 했다. 원래 이제 네트워크는 팀 플레이잖아요. 팀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업이라고요. 저도요, 저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자리까지 못 온다는 거죠. 제가 저희 팀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고요.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반드시 팀원들과 함께 하십시오. 함께 했을 때 결국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셀프 리더 얘기를 했는데요. 시간 좀 다 됐나요? 셀프 리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셀프 리더가 뭐냐면 자기주도적인 사업자예요. 자기주도적인 사업자라는 건 스스로 움직이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 남한테 의지하지 않는 사람, 스폰서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기주도적이지 못하면요, 계속 스폰서만 의지한다고요. 스폰서만 원망을 해요. 왜 스폰서가 나 안 도와줄까? 왜 내 밑에 안 내려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런 분들은요, 스폰서가 밑에 내려준다고 해서 점수를 넣어준다고 해서 절대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스스로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자기주도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주도적이 되려면 아무리 내가 자기주도적이라고 외친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주도적인 사업자가 되려면 정말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팀원들한테 4가지 기술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부가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고기 잡는 방법부터 모르고 고기를 잡는다면은 안 되잖아요. 내가 낚시를 갖다가 들이더라도요, 드문을 던지더라도 정확하게 고기 포인트에다 던져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고 하면 고기 안 잡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업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뭔가 내 사업 방식에 미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배우라는 거죠. 그 네 가지 방식이 뭐냐면 저는 우리 팀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하나는 뭐냐면요. 첫 번째가 효과적으로 제품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죠. 우리 이제 결국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을 유통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업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제품을 전달할 수 있을지, 물론 제품을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똑같은 제품이라도 내가 계속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못 만든다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소비자 관리를 잘했을 때 지속적인 그런 재구매가 나오거든요. 그런 걸 배우라는 거죠. 재구매 나오게 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제품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김규순 원장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2714라는 얘기 많이 하요 2714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2714 이게 분명히 이제 사업에서 배우는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제품을 전달했다고 하면 이틀 내에 반드시 이분이 먹는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이틀 내에. 왜냐면 대부분 갖다 놓고 안 먹거든요. 이틀 내에 체크하고 일주일에 7일이니까 일주일 내에 뭘 하냐면 이분이 어떤 호전 반응이 나오는지를 체크해주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체크를 못 해주다 보면 이제 이상한 반응이 나오면 부작용이 나오고 안 먹는다는 거죠. 근데 호전 반응을 잘 체크만 해주면 이때 추가 주문이 나온대요. 그래갖고 이제 7은 그거 걸고 그 다음에 14는 그 다음에 다시 7일이 지나서는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뭐 만나라는 거죠. 제대로 제품 먹고 있는지 이렇게 관리해주다 보면 이분이 이제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소비자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제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술이 뭐냐면요. 지인 컨택 기술이에요. 나는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내가 잘 사업자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아무리 유산화 정보가 좋다 하더라도 그냥 가서 막 전달하면 그 사람들이 사인해주나요? 받아주나요? 안 받아준다는 거죠. 똑같은 정보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그죠? 내 정보를 갖다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이분이 사업자든 소비자가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지인 컨택 방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따뜻한 관계에서 웜 컨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인 컨택 방법을 꼭 배워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콜드 컨택 방법을 배워야 돼요. 콜드 컨택이라고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있죠. 전혀 내가 일면 생식도 없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이제 내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그래서 그분들을 소비자나 사업자로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기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나가서 누구한테 전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받아주나요? 잘 안 받아주거든요. 오히려 상처만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을 배우면 이 콜드 컨택을 잘만 배워놓으면요. 다른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명단도 고갈이 안 되고요. 사업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버리고요. 전략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콜드 컨택 잘하는 분들 그런 얘기하거든요. 전략이 필요 없는 것 같다. 스스로 알아서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콜드 컨택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정말로 콜드 컨택은요. 이 성공자들 있잖아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콜드 컨택을 통해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거의 지인 컨택만 해왔는데 지인 컨택은 한계가 있어요. 딱 고갈되고 명단이 고갈되면 거기서 만날 사람이 없어지는데 이 콜드 컨택을 계속 하다 보면 끊임없이 명단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드 컨택은 좀 힘들지만은 꼭 배워보세요. 배워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재밌고 엄청 이제 내가 진짜 사업자라는 그런 좀 자존감이 생겨버리고요. 이 맷집이 커져버려요. 그래갖고 콜드 컨택만 하면 이 지인 컨택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돼버리더라고. 틈날 때마다 한번 처음에 혼자 나갈 때는 좀 두려우니까 2인 1조로 스폰서님하고 같이 나가서 좀 배워보세요. 기법을 배워보다 보면 분명히 잘하는 날이 올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크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꼭 배워야 될 게 SNS인 거예요. SNS. 저도 SNS를 못 해봤거든요. 안 해가고 저도 잘 못하는데 이 SNS는 이번에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은 이제 유산화가 이 SNS 쪽으로 많이 규제를 많이 해왔어요. 좀 규제를 많이 해갖고 상당히 이제 제약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산화에서 지금 SNS를 많이 풀어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풀리는 시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풀리는 시점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요. 이제 지금은 이제 회사가 규제를 해주니까 이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거의 이제 뭐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열심히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걸 딱 풀어주는 순간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풍선이 이렇게 한쪽은 줄어들고 한쪽은 이렇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해요. 이런 현상이. 이제는 잘못해서 내가 SNS를 못하게 될 경우에 거의 다 뺏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 팀원들한테 세 가지를 하라고 하거든요.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 뭐냐면 블로그를 얘기해요. 블로그는 모든 SNS의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블로그를 요즘 해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엄청 예민해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전혀 다르게요. 정말 내가 댓글 하나 주면 반드시 댓글 달아주고요. 오히려 친하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블로그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지금부터 시작하시는데요.
절대 지금부터 뭐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친해지려고 한번 해보세요. 내 일기를 쓴다는 생각하고 그걸 기록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웃들도 많이 늘려가고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 글들을 쌓아놓으면 이게 나 사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SNS를 잘하는 분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그 블로그에 올린 글 하나가 나의 사업자선이라고 이런 얘기합니다. 사업자. 지금부터 사업자선을 만들으라는 거죠. 그죠? 이걸 어느 날 그날 가서 한다고 하면 절대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그때가 되면 이제 그때 활용할 수 있겠죠.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갖고 저도 이제 그 이웃들 많이 늘어나고 되게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네 가지 기술을 정확하게 익힌 분들은 저는 자기주도적인 사업자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절대 스폰서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내가 가서 꼭 시작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나가서 내가 사람들 만나서 사업할 수 있는데 왜 스폰서를 의지하냐 그죠? 이런 분들은요 스폰서한테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스폰서가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사업자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 자기주도적인 사업자가 안 되면요 스폰서가 아무리 도와줘도 안 돼요. 전 수없이 많은 분들을 봤거든요.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만이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 그냥 말씀을 마칠게요. 유산하라는 회사요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맡겨도요 절대 후회하지 않는 회사. 저는 장담해요. 그 정도로 이제 이건 그 자료가 말을 해주고 있고 제 말이 아니라 자료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외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해줬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 통해서 검증이 됐어요. 검증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나가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회사 중에서 유산을 선택했다는 거는 최고로 잘했다고 이제 한번 생각하시려고 볼 거고요. 이런 회사에서 정말 결과를 만드시라는 거죠.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음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배워가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 근데 네트워크 하는 분들이 그 일확천금을 누리는 경우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다 되는 건 전혀 없어요. 자기 노력만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꼭대기 있는 사람들이 뭐 그냥 거저먹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꼭대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일반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냉정한 사람들이라고. 이분들은 자기가 그런 조직과 대출을 일으키지 못하면요. 10년, 20년이 가더라도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냉정한 사람들이라고 자기가 만든 것만큼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걸 만드시라는 거죠. 만드는데 혼자 만들지 마시고요. 한 티오를 만드십시오. 그럼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화 안에서 결과를 만드시고요. 유산화 안에서 정말로 미래를 만들어 보세요. 정말 자유로운 미래, 멋진 미래가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